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특화 도시 광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을 겪었지만 올해는 충분한 비가 예상돼 큰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2년 만에 꼴찌까지 추락한 가운데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과밀학교 학생 수용과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완화할 첫 거점형 늘봄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인공지능 특화도시 광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설물입니다. 가동 1년 6개월 만에 AI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2천여 건의 연구과제를 무상 지원하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생태계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이제 실검증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시험 검증 실증 체계를 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혼잡한 전국이 계속되며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2단계 실증 사업도 조기 대선을 맞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의제는 단연 인공지능 패권 확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10년 내에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약속했고 당내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예산 100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행보로 찾아간 이 기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스타트업. 얼마 전 해당 기업과 직접 투자 협약을 맺은 광주시로서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인공지능 관련 행보가 사실상 차기 정부 인공지능 분야 집중 투자 지역을 가늠할 수 있어서입니다. 광주의 아이카 사업 등이 초기부터 저희가 반도체가 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주셨고 또 그런 과정들이 저희 제품을 고도화하는데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춘 지역적 강점을 내세워 차기 정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프라, 기업, 인재,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거다. 최대 인프라인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지금 광주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한 10배. 서울, 경기, 대구 등 타도시도 앞다퉈 인공지능을 집중 육성하는 상황. 광주시가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인공지능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추진합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7월까지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번 주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 안개와 구름은 점차 거치겠고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16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비가 충분히 내릴 것으로 예측돼 큰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리와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이 발생한 지난 2022년. 가뭄은 해를 넘겨 281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역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수나는 물론 산단 공업용수 부족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가뭄은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 해결됐습니다. 지난해는 큰 물 부족 없이 지나간 가운데 올해도 가뭄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전남의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은 341.1mm로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4월 강수량은 적겠지만 오는 5월, 6월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주암댐 본댐과 조절지댐의 합산 저수율도 60.4%로 여유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홍수기 시작일인 6월 21일 전까지 댐 저수율을 약 50% 정도를 목표로 댐을 운영해서 홍수를 우선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용수는 봄, 여름 동안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저수지에 미리 물을 채우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가뭄 상황에 대비해 부처 합동으로 매주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대책 TF를 운영하면서 강수량이라든지 댐이나 저수지 저수율 등 지속적으로 지역별 가뭄 상황을 공유를 하고 또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진 만큼 가정에서도 물절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세척수가 들어간 우유를 유통한 메일유업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세척수가 들어간 우유를 유통한 메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과징금 2억 1천만 원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식약처와 광주시의 합동조사 결과 멸균기 밸브가 1초간 열려 세척수가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군공항 소음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역의 한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군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8천여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타선 침체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2년 만에 꼴찌까지 추락했었는데 무엇보다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에 이어서 이젠 불펜의 핵심 곽도규까지. 곽도규 선수는 지난 11일 왼쪽 굴곡근 손상이 확인돼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기아는 지난 12일엔 꼴찌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인데 이범호 감독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겪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분위기를 타야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지난 시즌 우승의 원동력이었던 타선이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3할이 넘었던 팀 타선은 올 시즌 2할 4푼대로 추락했고 평균 자책점 역시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타선이 필요할 때 점수를 못 내다 보니 선발과 불펜 투수들의 부진과 과부하로 이어지고 맥없이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지난 12일 데뷔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하는 등 홈런 단독 선두로 타선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데다가 Yeah, it's just trying to start as early as I could, with being smooth and calm, being still with my head and allowing myself to see the pitch, and so that way I can fire when I'm ready.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등 외인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김도영과 김선빈 선수가 훈련을 시작하며 복귀 일정에 들어가는 등 주축 선수들의 합류가 가시화되는 건 위안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꿈을 가득 안고 시즌을 출발한 기아 타이거즈. 꼴찌까지 경험한 최대 위기 속에서 흐트러지고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돌봄 교육을 받는 모습, 이제는 익숙한 풍경인데요. 전남의 과밀학교 학생을 수용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첫 거점형 늘봄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과 토론 학습 등 다양한 돌봄 교육을 받는 이곳은 전남 최초의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 목포.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 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음악이랑 그리고 또 제가랑 쿠키랑 뭐가 있을까?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과밀 학교들의 초과 늘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늘봄 목포를 이용하는 학생 중 타학교 학생 비율은 65%가 넘습니다. 등하교 통학버스와 승하차 도우미 배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귀가안전 자원봉사자 배치 등 안전 대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안전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등하차 할 때 다 돌봐주시고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늘봄 목포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전용 보건실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또 인근의 무안과 신안 지역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무안과 신안 아이들까지도 갑자기 부모님이 아이를 맡기실 곳이 없을 때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 무안반도 통합 긴급 돌봄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늘봄학교 운영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기 중 오후 8시까지, 방학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 전남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 교육 실현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안을 요구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요. 노선 지중화에 대한 기본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천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 가운데 509에 해당하는 벌교 순천 노선.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발이 일자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도심 구간 일부를 지중화하는 기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산역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지중화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회하는 거는 협의를 했는데 습지로에서는 우회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국토교통부는 기본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 총 공사비가 2023년 기준 1조 9,8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지중화로 인해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확률이 클 것으로 순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에만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데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 전철화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09 중에 309는 등기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설계를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유나 비용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순천시는 조만간 국토부를 방문해 공사비 증액 규모 등을 파악하고 지중화 방안이 담긴 기본 설계를 신속하게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대선 캠프의 정책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허민 위원장은 호남에서 40년을 살아온 만큼 지역의 아픔을 잘 안다면서 지역의 요구가 대선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광주 정책의 공약 반영에 대해서는 광주 등 호남의 요구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 사업을 담기 위한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6월 3일 대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차담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매주 수요일 5개 원내정당에 광주의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기 위해 서울에서 집무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2단계 추진을 위한 670억 원 추경 편성을 최우선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음식을 대량 주문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으로 환심을 산 뒤 전투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고 돈만 빼돌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인데요. 군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수법을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대구에서 수제 도시락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지난 7일 매장으로 육군 37사단 소속 이모 중이라며 도시락 90개를 다음 날까지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중희는 대대장에 직인이 찍힌 확약서와 구매 요청서도 보냈습니다. 충청도에 있던데 여긴 대구인데 주문한 거 맞냐 그러니까 지금 작전으로 타지역 작전 훈련 나온 거라고 그래서 장병들 도시락을 먹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중희는 도시락 외에도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하다며 전투식량 제조업체에 연락해 90개를 대신 사달라고 했습니다. 군대여서 전투식량 제조업체가 가격을 자꾸 올린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첫 주문은 저렴하니 대신 결제를 해주면 도시락과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 제조업체 명함도 전해줬습니다. 업체가 요구한 금액은 1,200여만 원. 주문을 걸어주세요. 있는 금액이라도 걸어주시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김 씨가 업체에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니까 긴급 작전 명령이 내려와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군인과 전투식량 제조업체를 사칭한 사기였던 겁니다. 김 씨는 결국 만든 도시락 90개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최근 실제 전투식량 제조업체에는 피해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제3자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거래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명의의 계좌니까 개인 명의로 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피해 건수는 386건, 피해 금액은 53억 원가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교한 대본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자영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달 말 배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경남도 내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70% 이상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착과율과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꽃이 만개한 진주의 한 과수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게 핀 것 같지만 속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배꽃을 채취해 절단하니 속에 있는 씨방이 금께 타버렸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겁니다. 배꽃이 막 피기 시작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꽃은 지금 보기는 멀쩡한 것 같는데 요 지금 냉해 피해를 입은 게 요거를 잘라보면은 요 씨방 부위가 새까맣게 탔어요. 특히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신고 품종에서 저온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진주와 하동 등 도내 피해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7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꽃눈이 냉해를 입으면 착과율과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농정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인공수중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과실 모양을 본 뒤 속아내기 작업을 하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상 기온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온이 오면 저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늦게까지 과실을 착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과일의 모양을 보고 이제 적화 작업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죠. 냉해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일손과 경비 부담이 늘어난 농가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해마다 동해 피해가 연연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강 폭염으로 일소 피해를 겪은 배 농가에 올해는 냉해까지 덮치면서 상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결산 실적에 따르면 24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101조 3,7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8% 늘었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여 원 적자에서 3조 7,800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실적의 90%를 차지하는 한전은 매출액이 91조 6,400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6.78% 늘었고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 적자에서 3조 1,60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40여 개 단체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55주년 지구의 날 광주 행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광주 2045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지구의 날 광주 행사는 오는 20일 광주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40여 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서서히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한 바람은 지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출발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5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5월에 보일 법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